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그 10번째 아멜리에입니다. 아멜리에는 2001년 프랑스의 장피에르 주네 감독이 대본 작업에도 관여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의 색감이 좋고요. 배경음악이나 영화의 템포, 그 밖에 여러 영화적 장치들에서 감각이 돋보이는 작업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개성도 만화경처럼 잘 어우러져서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적절한 탄력을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출연한 연기자가 저격을 맡아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낸 전형적인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 아멜리 볼랑 역의 연기자 오드리 토투에게 아멜리라는 역할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빛나는 성취이자 그녀가 맡게 될 다른 모든 역할들의 빛을 잃게 하는 걸림돌이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내 생각에 역시 이 영화의 연기적 지점은 니노 역을 맡아 연기한 마티유 카소비츠가 담당합니다. 마티유 카소비츠는 중호 같은 문제작들을 연출한 감독이면서 동시에 좋은 연기자이기도 하죠. 오드리 토투나 마티유 카소비츠를 포함해서 전체 연기자의 앙상블도 적절해서 혹시라도 과장될 수 있는 역할들에 지나침이 없습니다. 산만해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과장될 수 있는 앙상블 연기의 절제가 이 영화의 큰 미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장피에르 주네 감독은 90년대 델리카트 쓴 사람들과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라는 영화들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감독인데요. 감각적인 영상에 어딘가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밀폐된 세계를 그리는데 장기가 있는 감독입니다. 물론 아멜리에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냉소와 냉기가 좀 더 밝고 따뜻한 쪽으로 체질 변화를 보이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내 취향에 반갑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아멜리와 니노는 모두 혼자 놀기의 달인들입니다. 물론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군의관 출신인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아멜리는 자기 딸의 건강을 오해한 아버지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해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죠. 한편 니노는 학교에서 그부들에게 온갖 시달림을 받던 아이였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필요로 하던 아멜리와 니노가 결국 만나게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이 영화의 내용을 이룹니다. 물론 이 영화에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멜리는 우연히 자신이 새들어 있는 집에 살았던 한 소년이 오래전에 감춰놓은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는 지금은 어른이 되었을 그 소년을 찾아 보물상자를 돌려주기로 하죠. 그러고는 만약 그가 기뻐한다면 앞으로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착한 일만 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한갓된 우연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선하고 마음결이 여린 사람이나 동물들을 좋아하는 아멜리가 자기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멜리아 니노를 둘러싼 이 영화의 중심 선율에 다채로운 변주를 올립니다. 아멜리는 부인의 죽음 이후 집안에만 갇혀 있던 아버지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고요. 젊은 시절 남편의 배신에 커다란 아픔을 겪고 새들어 사는 집주인의 메마른 마음,
남편의 아름다운 사연을 꾸며 밝은 빛이 스며들도록 하죠. 이 밖에도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머리 굴림이 뛰어난 아멜리의 손을 거쳐 해결책이 강구되지만 정작 자신의 사랑 문제만큼은 아멜리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멜리는 우연히 마주친 니노라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만 니노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열기가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는 위축되고 소심해져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아멜리가 어떻게 니노와의 관계를 풀어가는가가 스토리텔링상 이 영화의 관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니노는 몽상가입니다. 포르노 궁전이라는 포르노 전문점에서 일하면서 유원지의 유령 열차에서 시간제 일을 뛰기도 하죠. 포르노 궁정에서 일하기 전 니노는 백화점 산타클로스였고요. 기묘하게 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웃음소리를 테이프에 녹음해 보관하기도 하고 덜 마른 시멘트에 찍힌 발자국들을 사진 찍어 모으기도 합니다. 지금 니노가 열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하철 간이 사진 부스에서 찍다가 망친 사진들을 주어 스크랩하는 일입니다. 아멜리가 니노를 처음 본 순간에도 니노는 지하철 간이 사진 부스 밑을 뒤지고 있었죠. 이게 이 영화의 설정이긴 한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하철 간이 사진 부스 밑을 뒤지는 남자를 본 여자가 첫눈에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니노 역의 마티우 카소비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제를 연기적 측면으로 접근해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아멜리가 사진 부스 밑을 뒤지는 니노를 두 번째 보았을 때 아멜리의 심장은 본격적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멜리와 니노의 관계는 니노가 떨어뜨린 스크랩북을 아멜리가 주워들면서 엮어집니다. 니노는 간이 사진 부스에 버려진 사진들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었는데 아멜리에게는 그 스크랩북이 마치 가족 앨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아멜리는 그 앨범 속에 12번이나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12번이나 지하철이나 철도역 간이 사진 부스에서 자신의 증명사진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단 말인가요? 결국 아멜리는 12번이나 자신의 증명사진을 찢어버린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게 되고 영화는 일련의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아멜리와 니노의 키스로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스토리텔링의 중심에는 12번이 넘게 간이 사진 부스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빨간 운동화를 신은 남자를 둘러싼 서스펜스가 있죠. 마침내 파리 동부역 간이 사진 부스에서 그 남자의 정체가 사진 부스 담당 수리기사임이 니노에게 드러날 때 니노의 표정이 바로 이 연기의 영화적 지점입니다. 이 영화에 공들인 모든 연출들이 결국 이 연기적 지점으로 모이고요. 물론 영화가 마무리될 때 오드리 토트와 마티우 카소비치 사이에서 작용, 목과 얼굴 전체를 아우르는 서툰 입맞춤의 부드러움이야말로 관객의 입장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필연적인 연기적 지점이었겠지만 솔직히 이 지점은 이 영화의 주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박스오피스의 흥행성을 담보하는 제작비 회수 지점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사진부스 담당 수리기사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떠오른 니노의 표정은 두말할 나위 없는 연기적 도전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이 표정은 이 장면 전에
사진부스 담당 수리기사의 정체를 파악한 아멜리의 환희에 찬 표정과도 통하는데, 하지만 오드리 토트가 연기한 아멜리의 표정에는 이 정보를 니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궁리하는 머리굴림의 기색이 역력하죠. 이에 비해 마티오 카소비치가 연기한 니노의 표정은 그야말로 순수한 환희 그 자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이며, 이 장면에서 감독의 공들인 연출도 이런 해석을 무게 있게 뒷받침합니다. 이 표정은 처음 아멜리가 버려진 사진을 찾는 니노의 얼굴에서 본 것이며, 사진 부스 옆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경비원에게 저지당할 때 짓는 니노의 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심 없음의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은 그곳이 포르노 전문점이든 유원지의 놀이동산이든 아무 것에도 걸림없이 드러납니다. 아멜리가 뼈가 유리처럼 약해 집에 머물며 그림만 그리는 듀파의 할아버지에게 보낸 비디오에 포함된 물속에서 헤엄치는 막 태어난 아이들의 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티우 카소비치는 이 장면에서 사심 없는 환희의 표정을 극적으로, 하지만 설득력 있게 연기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영화의 연기적 지점인 겁니다. 오드루 토트 역시 영화 전체를 통해 착한 일을 하려고 결심한 아멜리의 사심 없음을 매력적인 표정 연기로 명확하게 표현하죠. 그녀가 아멜리라는 이런 역할을 손에 놓치고 연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쫓는 인물이 사진부스 담당 수리기사라는 걸 알아챈 순간 떠오른 순수한 환희의 미소는 아직 세상이 엉뚱함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고요. 한마디로 아멜리에서 동료 연기자 오드리 토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는 엉뚱함의 산 증인을 연기한 마티우 카소비치를, 바로 그 연기적 성과로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성립시킵니다. 영화의 표면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의 한 큐 아래에서 온통 사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번다함 와중에 사심없음성이라는 사심없음성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전하는 이 영화는 그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으로 황폐하고 거친 시대를 살아남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